잘못 붙인 것 같은데 이거 고소할 거야 진짜. 그것도 또 사실 문제가 있어. 왜 그러냐면 저는 그래도 여기서 일이 줘야 된다. 그 비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은 없어요. 우리가 왜 도트는 붙이지? 라고 하시는 거는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는 맥심 모카 골드가 없죠. 딸기 라떼. 여기는 040, 050가 없어가지고 맥심 모카 골드. 네, 뭐 저희는 사실 딱히 시작과 아웃점이 없기 때문에 좀 전에 한 그렇다고 야구 얘기는 시작점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건 내가 고소할 거야 진짜. 그건 진짜. 여기 야구 얘기 시작점으로 하면 안 돼요. 고소할 거야부터가 이제 썰라썰라 시작점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 그렇게가 시작점일 것 좀 같고. 전에 한 야구 얘기 시작점으로 하면 난 고소한다. 오늘도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아 코스형? 아 그래 잘못 붙인 것 같은데? 여기가 너무 타이트하게 붙이신 거 아니에요? 잘못 붙인 것 같은데 이거. 살짝만 좀 여유 있게. 네, 이게 사실 마리소부 영화 모자지 밀짚 모자잖아 이게. 그냥 나초죠. 지난번에 방송할 때 모자가 계속 저기 돼가지고 오늘은 준용의 시그니처 티어 판독기. 달리 시그니처가 아니라 딴 사람들은 하는 사람이 없어. 총대 매는 거죠. 그거 사실. 뭘 해도 욕 먹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뭐 이왕 베린 몸 이제 오늘도 뭐 주제를 던져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팀 티어 판독기를 해보려고. 자 이게 또 얼마나 위험할지. 일단 이번 시즌 20개 팀 전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프리미어 팀들을 모두 다 할 수도 없고 몇 가지 조건을 좀 걸어봤는데 첫 번째는 25-26 시즌 PL에서 활약하는 팀들만 판독함. 그 다음에 일단 팀의 역사는 반영을 해줘야죠. 그럼요. 역사는 반영해주는데 근본 중요하죠. 네, 근본 중요한데 최근 5년 동안의 PL 및 유럽 대항전 성적에 조금 가중치를 두는 형태. 그리고 현재 스쿼드와 폼 상태도 반영을 한다. 딱 요렇게 조건을 좀 넣어봤습니다. 아니 지난번하고 약간 지금 말이 조금 뉘앙스가 달라. 왜요? 무슨 얘기냐면 이 주제를 나한테 얘기한 게 벌써 한 달이 넘었어. 한 달이 넘었는데 당시에 내가 이해한 걸로는 그냥 세 개가 다 기준이야. 그러니까 역사도 중요하고 5개년 성적도 중요하고 네. 현재 상태도 중요하고. 그럼 동등한 핏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 네. 자 동등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티어 메이커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이상한 논란들이 이제 벌어져요. 사실은 빚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거를 공정 평등 완전 기계적으로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 계산적으로 과학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요. 정말로.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봐봐. 내가 선수 할 때도 네. 어떤 선수는 뭐 임팩트를 쳐주고 어떤 선수는 뭐 롱런을 쳐주냐. 임팩트가 있었던 선수를 할지라도 그럼 뭐 지속성이나 이 항구성 이런 걸 전혀 안 보냐? 그건 아니야. 그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지속성이나 항구성이 너무 좋은 경우에는 사실은 임팩트의 임팩트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임팩트가 주는 임팩트를 네. 그 지속성과 영구성, 항구성 이런 게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럼 언제 넘어서는 거냐? 어떤 경우에 어떤 또 조건이 거기서 성립하면 넘어서는 거냐? 그것까지 세세하게 모든 선수에 다 해당되는 공통의 뭔가 비율이나 기준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요. 그 고점이라는 것도 이른바 그럼 기준이 도대체 뭐 한 시즌인지 두 시즌인지 5시즌인지 그것조차도 사실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티어리스가 어렵다. 그만큼 어려운 거고 모든 정말 그 이론에 진짜 여지 없고 뭐 논란의 여지 없는 모든 기준을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수학적으로 만들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역사를 따진다 그랬을 때 네, 역사. 네, 윤자영 캐스터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유러피언 컵이죠. 유러피언 컵 우승 1회를 네. 리그 우승 몇 회로 쳐주고 싶어요? 요거 리그 2.5개. 2.5개. 그러면은 챔피언스리그 2번 먹으면 리그 5번 먹은 정도로 쳐준다. 그런 느낌에. 저는 3회. 거봐. 근데 2.5와 3은 이거 상당히 다른 거거든. 당연히 다르죠. 자, 그러면 FA컵 우승은 어떻게 쳐줄래? FA컵은 저는 정말 0.5 정도로 칩니다. 저도 0.5. 근데 이런 게 있거든요.
예전의 FA컵은 지금의 FA컵의 값어치와는 좀 다르게 쳐줘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UEFA 컵 위너스컵이라는 게 있잖아요. 컵 위너스컵이 컵 위너들의 컵이거든. 각 나라들의 컵 우승팀들끼리 모여서 하는 컵인데 그 컵이 예전에는 꽤 중요했어요. 실제로 꽤 중요했고 지금보다는 FA컵 같은 컵의 값어치가 코파델레이, 뭐 코파 이탈리아, 그 포칼 이 값어치가 예전 시대에는 훨씬 높았어 사실은. 그쵸. 그럼 여기서 이 질문이 또 이거지. 어느 시점부터 맞아요. 0.5로 쳐주고 네. 나는 옛날은 그쵸. 그거 FA컵 우승도 한 1 정도로 쳐줘야 되는 네. 시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어느 연도에서 자를 거야 그럼? 의견이 분분한 거죠. 이게 의견이 분분한 거야. 근데 정말 예전에 리그 우승 값어치가 그렇게 또 폄하돼도 돼야 되느냐? 그것도 또 사실 문제가 있어. 왜 그러냐면 챔피언스 유러피안컵 초창기에는 또 잉글랜드 클럽들은 거기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전통을 깨기 시작한 클럽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예요, 사실은. 네. 그때가 사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잉글랜드 리그의 문화를 좀 깨트리고 우리는 유러피안컵 나가서 레알 마드리드하고도 싸우고 뭐 AC 밀란하고도 싸우고 우리는 할 거야. 네. 라고 사실은 약간 그 잉글랜드 리그에 대해서 맨유가 약간 삐딱선을 타고 근데 그게 사실은 선구자적인 굉장히 그럼요. 옳은 판단이었던 네. 거죠. 물론 그게 이제 그 당시 팀은 비행기 참사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너무도 좀 비통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초점은 뭐냐면 리그 우승의 값어치가 사실은 축구의 모든 것처럼 여겨지는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역사를 봤을 때 네. 챔피언스 리그의 값어치도 지금처럼 정말 그 대회에 모든 걸 바치는 뭔가 좀 그런 게 조금은 덜한 시절이라든가 네. 혹은 지금은 사실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기 매우 힘들죠. 그럼요. 강팀이 좀 많아. 아, 그럼요. 다크호스가 좀 많아. 지금은 굉장히 힘든데 예전에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팀의 그 풀이 지금보다는 좀 좁았던 시절도 있거든요. 경쟁 팀 지금보다는 자체가 좀 적으니까. 조금 좁았던 네. 시절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걸 또 어떻게 따질 건지 역사적으로. 그래서 다 따져 오셨죠? 아니 그러니까 못 따진다고. 내가 이 얘기는 먼저 깔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럼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리 변명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모든 티어 메이커 특히 이제 세계 축구 역사에 관련된 티어 메이커를 다룰 때에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가중치와 개인 의견과. 기준과 뭐 의견과 맞아요. 받은 인상. A 팀도 챔스 한 번 우승하고 B 팀도 챔스 한 번 우승했다 쳐. 그런데 A 팀이 우승했을 당시에 나한테 준 인상. 뭐 도장 깨기를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도장 깨기 뭐 정말 무적의 팀 같은 네. 그런 어떤 위용, 무패 우승, 강팀들 다 만나고 깨고 그런 경우와 아니면 하긴 했어. 했는데 그 원정골 우선 원칙, 원정 다득점 원칙을 네. 최대한 활용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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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하는데 계속 올라가. 그리고 마지막에 승부차기로 또 있고. 뭐 그랬다든가. 네. 예를 들어.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진 운이 좀 있어. 있죠. 조별리그부터 있죠. 뭐 그런 거.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시에. 그런데 이거를 챔스 우승 한 번 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동등해? 아니죠. 아니죠. 나한테 그 제공한 인상 자체가 다르다니까. 그런데 이거를 단순 산수적으로 야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 번인데 너는 왜 얘가 더 낫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토론 자체가 거기서부터는, 진행이 안 되죠. 토론 자체가 네. 진행이 안 되고 그 토론할 이유를 별로 못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 얘기를 여러 가지 장황하게 한 이유는 세상은 훨씬 입체적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정말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렵고 공식화하기 어려운 정말 다양한 요소와 정보들과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하여튼 뭐 변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이 정도를 깔고 이제부터 할 티어 메이커는 아주 단순하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25분에 끝내겠습니다 했거든. 진짜요? 근데 지금 PD님 표정을 보니까 2주만 25분 하신 것 같은데요. 너 지금 깔아놓은 것만 20분 넘었어 뭐 이제. 지금 막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다 진짜. 진짜 살라살라 같았어요. 나머지는 그 5분에 끝내는 방향으로 제가. 아니야 이제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이런저런 의견이 세상은
입체적이다, 세상은 요지경이다 이런 걸 다 생각하시고 이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뛰는 20개 팀 내에서 저희가 산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우스햄튼, 레스터, 와포드, 노리치 같은 팀 팬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PD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팀의 역사도 어느 정도 이제 한준희 위원님의 생각에 따라 반영도 했고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대항전 성적도 이제 당연히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5, 26 시즌 현재 저희가 이제 11월 말 정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스쿼드와 폼 상태를 반영해서 저희가 현재 이 1위부터 20위까지 정도에 있는 팀에 대해서 20개 팀에 대해서 좀 티어 리스트를 매겨 보도록 할 테니까 왜 우리 팀이 S에 안 들어갔어? 왜 우리 팀이 C야 D야? 이러지 마시고 그냥 아 그렇게 생각을 했겠거니 저 사람의 생각은 이거겠거니 나의 생각은 이게겠거니 라고 보셔야 여러분 이게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되고 영상이 유지가 됩니다. 그게 아니면 아니 영상은 유지가 돼요. 난리 납니다, 영상은 진짜. PD님이 내리지 않는 한은 유지가 돼. 영상은 유지가 되는데 네.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필요치 않은 그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건 받으실 필요가 없고 그럼요. 그 네.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축구 영상은 늘 재미로만 보시면 가장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S급 등급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S는 굳이 말하자면 먼저 말하는 팀에게 그래도 조금 그렇죠. 우선을 줬어요. 네.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입니다. 아. 네, 일단 리버풀은 전체 역사가 매우 우수한 거는 다들 아시죠? 그럼요. 지난 시즌 결국 또 우승을 하면서 네네. 지금 우승도 20회가 됐어요. 맞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0회와 똑같아요. FA컵 우승도 8차례, 리그컵 우승 10차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잉글랜드에서 독보적으로 많죠. 네. 6차례. 뭐 전체 역사가 매우 우수한데 최근 5개년도 보면은 3등, 2등, 5등, 3등, 1등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승은 한 번이지만 FA컵 한 번, 리그컵을 2번, 네. 또 커뮤니티 쉴드까지 뭐 한 번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는 기대치에 좀 너무 미달이긴 하지만 맞아요.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도 어쨌든 S에는 넣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그런데 1등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맨시티. 네, 맨체스터 시티는 이제는 사실은 역사성으로 보더라도 맨시티가 이른바 다른 EPL 전통의 명문들에 뒤질 게 없어요. 오. 물론 그 트로피의 대부분을 다 요즘 그러니까요. 네, 근년에 21세기 이제 2010년대 이후에 했다는 점은 있어도 지금 리그 우승 횟수만 보더라도 리버풀이 20, 맨유가 20, 아스날이 13, 맨시티가 그 다음입니다. 네. 맨시티가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10회 우승팀이 됐고요. 여기에 FA컵 우승도 7회, 맞아요. 리그컵도 8차례. 리버풀 바로 다음이에요. 그 챔피언스 리그 우승 횟수는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떨어져도 또 맨시티도 나름 트래블이라는 업적을 또 근년에 이뤘었고요. 그게 독보적이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왜 맨시티가 1위야라고 가장 여기에 반기를 드실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아스날 팬이나 첼시 팬은 안 그럴 것 같고 네.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이제 리버풀 팬분들이 아마 그러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특히 5개년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4회 근데 우승이에요. 5개년이 1위, 3위예요. 맞아요. 네. 뭐 지난 시즌에 망했다고 하는 게 3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역사에서는 물론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여전히 꽤 우세한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5개년이 워낙에 좋았고 뭐 올 시즌 스쿼드 상태도 뭐 지금은 뭐 아스날, 첼시에 뒤처져 있긴 하지만 오늘 저희가 언제 녹화를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자면 12라운드 끝나고 난 이후에 녹화입니다. 저희. 네, 그날 지금 오후에 지금 녹화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모든 기준을 종합할 때 저는 그래도 여기서 1위 줘야 된다. 정말 맨유, 리버풀 아니면 다른 팀들은 이제는 트로피에 대해서 맨시티하고 겨루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까지 왔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모든 걸 이 세 가지 기준을 다 저의 머릿속에서 나름 종합했을 때는 맨시티가 1등이다. 네. 그런데 리버풀도 S 안에 주겠다. 그리고 저는 일단 어떻게 나눴는지를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A와 A 마이너, A 마이너. B와 B 마이너, 네. C와 C 마이너, D와 D 마이너입니다. 마이너까지 붙여줬군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안 하고 해보니까 이게 저런 게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물론 그렇게 많이 뭐 반론이 많이 나오더라도 그냥 저는 제 생각이 그렇다 하면 되긴 그럼요.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 우리는 저 팀하고는 동렬에 있을 수는 없다. 아. 그러니까 물론 동렬에도 이제 첫머리에 나오느냐 이제 끝머리 끝꼬리에 나오느냐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네. 그래도 동렬에 있기는 좀 그렇다. 음. 라는 거를 그래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A는 A. A에서 1등 첼시. 첼시. 뭐 저도 그 다음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 그 다음이 아스날. 오. 여기까지 여기까지 A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이 야 첼시가 어떻게 우리 앞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는 가요. 이해는 네. 가는데 저는 여기서는 그 5개년과 이제 현재 스쿼드 상태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그쵸. 우리 김 PD님께서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5개년이 좀 너무 인상적인 면이 있어요 첼시가. 네. 최근 5시즌 트로피가 매우 우수해요. 맞습니다. 진짜 모든 트로피 다 땄어요. 네, 첼시는. 진짜. 진짜 대단한데 리그 4위 할 때 챔피언스 리그 우승했고요. 네. 그때 UEFA 슈퍼컵과 클럽 월드컵까지 우승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 해에. 네. 그 다음에 FA컵 리그컵 준우승을 하면서 리그 3위를 한 시절이 있었고 네. 요때가 12등. 네. 요때가 12등. 이게 내가 좀 암흑기. 암흑기. 그러다가 이제 6위를 하고 4위를 했는데 컨퍼런스 리그와 클럽 월드컵 우승을 했어요. 네. 클럽 월드컵은 이번에 이제 새로 재탄생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예전 클럽 월드컵의 기록을 거의 다 깡그리 이제 무효가 없앴다 될수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새로운 클럽 월드컵 아닙니까? 맞아요. 여기서 물론 여름에 이제 각 팀들마다 체력 상태, 뭐 피로도, 뭐 팀 완성도 이런 게 다 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 월드컵에서 그것도 강팀들을 이기고서 네. 이거 우승한 거는 거의 그 확장된 클럽 월드컵 초대 챔피언이라는 세계 챔피언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작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리그 성적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보잘것 없었지만 일단 5개년 트로피가 매우 우수했다. 트로피 개수. 저는 네. 거기에 첼시는 좀 많은 점수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컵 위너스컵 그 없어진 중요하죠. 컵도 네. 첼시는 2번. 근데 이거 유럽 클럽 대항전 우승을 집계할 때는 컵 위너스컵 꼭 넣어줘야 돼요. 포함이죠. 이거를 안 넣는다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 컨퍼런스 리그 하나는 제외하고 하겠다는 거나 똑같아요. 맞아요. 네. 컵 위너스컵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2등 컵이에요. 넘버 2 컵이라 이거는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거고 아스날도 그러니까 유럽 클럽 대항전 우승은 있어요. 네네네. 컵 위너스컵 우승을 한 번 했잖아요. 아스날도. 그러니까 없지 않아. 네, 아예 없지 않죠. 그거는 아예 없는 게 아니라는 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첼시는 뭐 못한 게 없어요. 슈퍼컵도 2번, 클럽 월드컵도 2번. 야 진짜 많이 했다 첼시. 아니 제가 가끔 첼시 방송 끝나고 나서 장지현 의원님한테 첼시 너무 잘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장지현 의원님들 장현아 넌 첼시를 너무 올려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최근에 성적 보고 뭐 하면 물론 이제 첼시 팬들 마음만큼은 아니겠지만 리그 우승이 최근에 그렇죠. 없으니까 리그 등수가 나쁘니까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라는 팀은 최근에 그래도 굵직굵직한 트로피를 따는 팀이라서 이렇게 올려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고평가를 받는 게 당연한 팀이 됩니다. 네, 정말 트로피 하면은 그 어느 클럽에 견주어도 정말 뭐 저도요. 부족함이 없는. 네. 물론 이제 첼시 팬들은 컨퍼런스 리그 같은 거 나가기 싫다니까 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야 나가면 우승해야지. 그렇죠. 이왕 나가면 우승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게 나중에는 굉장히 좀 총천연색적인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럼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첼시를 맨 앞에 놨고 맨유는 넣어줘야 돼요. A에. 그럼요. 네, A에 넣어주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 5개년이 맨유는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렇죠. 2021 2위 빼고는 순위 좀 낮고요. 2등, 6등, 3등, 8등, 15등 했으니까 뭐 첼시보다 딱히 네. 나을 게 없고요. 네. 첼시 12등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순위인 15등이 15등을 있으니까. 지난 시즌에 했었고 네. 그 사이에 FA컵 우승 한 번을 제외하면 좀 예전의 광채를 많이 잃어버렸던 근자의 맨유 이미 틀림이 없고 올 시즌도 물론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상승세를 어느 정도 타기는 했으나 여전히 올 시즌도 아직은 물음표가 좀 있는 그럼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뭐 리그 우승 20차례에 정말 잉글랜드 최초의 트래블에다가 챔피언스 리그도 리버풀 다음 가는 3차례에다가 뭐 역사적으로는 진짜 뭐 전 세계에서 진짜 손꼽힐 정도의 클럽인 건 맞지만 여기서는 저는 어쨌든 5개년 5시즌. 5개년을 따지고 싶어요. 그래서 첼시보다 조금 저는 뒤지는 쪽으로 놨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은 아스날. 아스날은 8등, 5등, 2등, 2등, 2등을 했거든요. 네.
지금 3년 연속 2등이죠. 네, 그리고 5개년 사이에는 트로피라고는 커뮤니티 실드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트로피 부족한 거 맞고 그 이전에 8등, 5등 했던 시절 안 좋았던 것도 맞는데 2등은 어쨌든 1등은 못했지만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이었음에 틀림이 없고요. 그러니까 S에 들어가는 두 클럽을 제외하면 네. 아스날만큼 지금 꾸준한 리그 성적을 내고 있지 못하고 올 시즌 상태는 20개 팀 가운데 최상이라고 일단 봐야 되고요. 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역사성이 아스날이 커비너스컵 하나를 제외하면은 유럽 클럽 대항전 우승이 없긴 하지만 네. 그래도 리그 우승이 무려 13차례, FA컵 우승이 제일 많아요. 14차례. 최다 클럽이죠. 네, 네. 리그컵 우승이 좀 부족한데 그래도 2차례 있고요. 전체적인 역사성으로 봤을 때 아스날은 프리미어리그 전체 모든 클럽,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도 사실 최상위권인 게 맞거든요, 아스날이. 네. 이 정도면은 5개년과 현 상태 좋은 점수를 줘야죠. 네. 예, 예. 우승 트로피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좋은 점수를 준다 쳤을 때는 A에는 들어가야 된다. 게다가 현 상태로서는 뭐 현 시점 1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 약간 좀 번외로 아스날이 최근에 유럽 대항전에서 이제 결국 뭐 결승에 간 적은 없습니다만 다 챔피언스 4강, 유로파리그 4강이었는데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하나 들었다. 그러면 순위가 좀 앞쪽으로 왔을까요? 만약에 최근 5개년 안에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특히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어 우승이 있었다. 네. 그러면 올 시즌 폼까지 점수에 넣는다고 봤을 때는 네. 잘하면은 앞으로 올 수도 있다. 오. 잘하면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핸디캡은 이거예요. 한 가지만 좋은 거예요. 역사. 예. 네. 근데 만약에 아스날이 근년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한 번 있었다. 그러면 아스날은 김 PD님이 설정한 기준 중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가지로 좋고 네. 전체 역사성도 나쁘지 않죠. 네. 준수하죠, 그냥.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아스날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앞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게 없잖아요. 겁이 그거는 없죠. 지금 네. 윤장현 아나운서가 지금 가정으로 얘기한 네. 거고 그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맨유보다는 D다. S랑 A 만나봤고 그럼 A 마이너 또 설정해 주셨으니까 A 마이너는 네, 단독 그렇군요. 당선입니다. 네. 여태까지 빅6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빅6 중에 안 나온 클럽 어디입니까? 토트넘이. 네, 토트넘이 A-에 단독 당선되셨습니다. 네. 토트넘은 7등, 4등, 8등, 5등, 17등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17등을 하면서 정말 꿈에도 그리던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감격적으로 안았습니다. 네. 요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요게 없었으면은요 A 안에 들기가 좀 위태로웠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평균 등수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네네. 거기에 뭐 성과가 딱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김 PD님이 설정한 기준이 최근 7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거에 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 7년으로 가면은 2019년이 포함되잖아요. 그쵸. 2019년에는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4위도 했어요. 그 1819 시즌에. 시즌이니까. 네, 1819 시즌에는. 그래서 거기서는 토트넘이 사실은 아슬아슬했어요. 아슬아슬했으나 유로파리그라는 방점을 그래도 크게 하나 찍은 게 A-를 지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캡틴 쏜. 네. 네, 마지막까지 토트넘 A 마이너로 올려주고 떠났습니다. 아니 이게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럼 이제 B 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B. 네. 그냥 B. 어, 노말 B. 빌라. 단독 아스톤 빌라. 당선이시군요. 네, 단독 당선되셨습니다. 빌라의 최근 5개 시즌 성적을 보면 사실 뭐 처음에 두 번은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11등, 14등. 근데 그 다음에 7등, 4등 하면서 컨퍼런스 리그 4강 갔고요. 6등 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8강까지 갔는데 네. 챔피언스 리그 8강은 뭐 더 높이는 못 갔지만 꽤 좋은 그럼요. 성적이고 파리 생제르맹을 매우 괴롭혔었죠. 네. 사실은. 사실 잡을 뻔도 했습니다. 사실은 매우 괴롭혔는데 어쨌든 이 빌라 팬들께서 우리가 왜 토트넘 미치지? 라고 하시는 거는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빌라가 역사성이 높은 클럽이기 때문이에요. 네, 빌라가 리그 우승이 무려 7번인데 네. 토트넘 2번밖에 안 되거든요. FA컵이 무려 7번. 맞아요. 토트넘이 8번이긴 하지만 어쨌든 리그 우승이 빌라가 현격하게 많고요. 리그 컵에서도 5번, 네. 토트넘이 4번. 그러니까 역사성에서는 게다가 빌라는 유로피언컵 우승이 있어요. 예. 토트넘도 사실은 역사성이 있는 클럽이거든요. 사실 리그 우승이 2차례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UEFA 컵 시절까지 해가지고 유로파 리그가 3차례가 있고요. 네. 거기 커비너스컵이 또 한 차례 있고 등등 해서 토트넘도 역사가 부족한 클럽은 결코 아니지만
빌라가 역사성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빌라를 같이 넣어줄까도 생각은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를 요렇게 B로 둔 이유는 어쨌든 요거는 저한테 그 트로피 제가 사실 트로피 지상주의자가 결코 아니거든요. 네네. 알죠. 근데 저는 토트넘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트로피에 굉장히 목마른 클럽들이라는 것에 조금 더 주목을 했고 리그는 망쳤지만 토트넘은 어쨌든 그걸 들었어. 네. 근데 빌라는 최근 몇 년 꾸준히 잘하기도 했고 뭐 스쿼드도 괜찮고 했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성이 빌라가 더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를 그냥 단독 P. 예, 요거는 저의 그 인상과 느낌이 조금 작용했던 것일 수도 있고 네. 플러스 토트넘이 그래도 근년까지 계속 빅6 소리를 들었던 클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5개년 약간 바깥으로 나가는 게 포함돼야 되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약간 인상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 비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은 없어요. 그거는. 그럼 B 마이너 차례죠. 네. B 마이너는 두 팀입니다. 뉴캐슬과 웨스트햄. 네, 뉴캐슬과 웨스트햄. 전 여기서 뉴캐슬 팬들도 약간은 물음표를 좀 던질 것 같긴 해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뉴캐슬을 더 앞에다 놓긴 했는데 네네. 왜냐하면 뉴캐슬은 리그 우승이 4차례가 있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FA컵 우승이 무려 6차례. 굉장히 많아요. 리그컵은 이제 요즘 한 거 그거 네네. 그 아주 오랜만에 이제 트로피 든 네. 거 그거 한 번밖에 없지만 그러고 요거는 사실 UEFA 공식은 아닌데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그 예전 예를 들어 UEFA컵 우승에 한 0.5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인터시티즈 페어스컵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오. 예, 요거는 그러니까 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거를 모체로 해서 모델로 해서 UEFA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UEFA컵에 네. 약간 그 전신격으로 취급되는 컵이 인터시티즈 페어스컵이라는 그냥 줄여서 페어스컵이라고 하죠. 근데 페어스컵이 있었는데 요거는 UEFA 공식 역사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뉴캐슬이 요 시절에 우승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클럽 대항전 우승컵이 있어요라고 물으면 뉴캐슬이 없긴 없어요. 네. 없긴 없는데 약간 그 세미 유럽 클럽 대항전 우승은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뉴캐슬은 이 정도 역사를 지닌 클럽인데 웨스트햄은 사실 리그 우승이 없고요. 네. 웨스트햄도 사실은 좀 유명한 클럽인데 리그 우승 없다는 건 좀 놀랍죠. 놀랍죠. FA컵 우승 3차례 정도를 제외하면 그리고 커비너스컵 우승이 한 차례 있어요. 예. 웨스트햄이. 그거를 제외하면 이전 경력은 별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뉴캐슬과 웨스트햄을 그래도 같은 레벨에 놓았느냐? 웨스트햄이 올 시즌엔 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최근 5개년을 보면은요 6등, 7등, 14등, 9등, 14등을 했는데 얼핏 보면 그렇게 잘한 것 같진 않지만 그렇죠. 7등을 했을 때 유로파리그 4강까지 갔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9등을 했을 때 유로파리그 8강 간 적이 있고 네. 14등을 했을 때 우승했죠. UEFA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요건 중요해요. 요거는 이 5개년 안에 컨퍼런스 리그 우승 트로피가 하나 있다는 거. 저는 이거는 아까 토트넘이 그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가 하나 있다는 거를 제가 좀 센 인상으로 쳐줬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웨스트햄 요거는 좀 쳐줘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 역사성으로는 뉴캐슬의 상대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순위를 봐도 뉴캐슬이 안정적으로 더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예. 현재 스쿼드도 뭐 뉴캐슬이 뭐 이삭 선수 나갔어도 볼테마데 선수 왔고 뉴캐슬이 그럼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 리그 우승이라는 거는 잉글랜드 리그의 어떤 포인트 상승에도 도움이 네. 되고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저는 이거는 큰 업적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만간 다시 재현하기 쉽지 않은 이거는 상당히 클럽 입장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이 그래도 근년에 나왔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올 다른 클럽들이 있는데요. 다른 클럽들은 정말 트로피를 보기가 귀합니다. 그러니까 또 웨스트햄 요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뉴캐슬 쿠플 시리즈 가중치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도 가졌는데. 쿠플 방한. 대한민국 첫 방한한 뉴캐슬. 그런데 그 얘기 참. 그 뉴캐슬이 골 넣었을 때 그 마크 너플러의 고잉 홈 음악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 제 영향이 컸습니다, 사실은. 뉴캐슬은 고잉 홈 틀어줘야 된다. 네. 그거 엄청나게 오기 전부터 제가 주장해가지고 그 잉글랜드의 뉴캐슬 관계자분들이 계시면은 꼭 이거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잉 홈 딴딴딴딴딴딴
딴딴 따라라라 이게 살라살라 맛이군요. 네. 딴딴딴딴 따라단 띵. 아마 뉴캐슬 팬들도 보시다가 그리고 웨스트햄 팬들도 보시다가 아니면 3자 팀들 보시다가 왜 뉴캐슬과 웨스트햄이 같이 있지 하시는데 아 웨스트햄이 6건 우승이 있구나 하시면 이제 이 B-에 아 그러면 일리가 있네라고 생각을 뭐 대부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B와 B-까지 가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위권 팀들 C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정말 네. 세 가지 기준에 극과 극으로 달리는 팀들이 이제부터 주르르 나옵니다. 아 근데 이 극과 극 상황에서 어디에 가중치를 줘야 되는지 그렇겠죠.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거를 뭐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지금 남은 팀들 중에 네. 노팅엄 포레스트가 있죠. 에버튼이 있어요. 브라이튼도 있고요. 근데 요 노팅엄 에버튼 같은 부류 얘기를 하려면 네. 울버햄튼이 들어가야 되고요. 리즈 유나이티드가 있고 썬더랜드가 있고 번리가 있어요. 예. 이게 일종의 올드 팀들이에요. 아 올드 클럽들이에요. 예. 올드 프렌즈예요. 예. 근데 여기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브라이튼, 브렌트포드, 본머스, 풀럼 뉴 프렌즈들이에요. 네. 근데 이게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노팅엄이 작년에 7등했죠. 7등을 했는데 네. 5개년을 봐야 되잖아요. 그쵸. 처음에 두 시즌은 5개년 중에서 2부 리그예요. 네. 챔피언십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도 16등, 17등 했으니까 잘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7등 해가지고 올 시즌에는 유로클럽 대항전에도 나가고 있는데 올 시즌 초반이 또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 클럽은 그 7등한 게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좀 낮은 데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데 유러피언컵 우승 2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역사가 들어가죠. 예. 게다가 이 노팅엄 이 우승 아주 또 뭐 엽기적인 거 아닙니까? 승격해서 바로 리그 우승하고 바로 유로피언컵 우승하고 뭐 그것도 유로피언컵 또 또 두 우승하고. 번을 또 했어요. 네. 그 레스터 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우승하고 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가서 또 우승하고 뭐 좀 그런 식이거든요. 급이죠. 네. 레스터 시티는 물론 갓 승격했던 팀도 아니에요. 그래도 노팅엄이 그거를 했다는 그 엄청난 역사성이 있고 맞을 수 없죠. 그리고 에버튼은 네. 21세기 들어서는 별게 없지만 그쵸.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헤이젤 참사 이후에 사실 별게 없거든요. 아. 헤이젤 참사가 일어날 그때가 에버튼이 정말 좋았을 때예요. 클럽의 최절정기였고 이제 유로클럽 대항전도 막 계속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헤이젤 참사가 일어나서 잉글랜드 클럽 출전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튼이 리그 우승 9차례인데 이게 전체 랭킹 5위에 해당하는 어우. 기록이고요. 리버풀, 맨유, 아스날, 맨체스터 시티 다음이 에버튼이에요. 네. 그리고 FA컵 우승이 무려 5번, 리그컵은 없네요. 없고요. 요거는 좀 신기해요.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리그컵은 없고 UEFA 커비너스컵이 하나가 있어요. 요게 그 말씀드린 그 80년대 중반 그때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그 노팅엄처럼 유로피언컵, 유럽 챔피언 2번 그거는 없지만 그 대신 노팅엄은 리그 우승이 한 차례밖에 없어요. 그쵸. 에버튼은 그거에 9배가 있는데 아까 계산으로 해도 3점은 준다면서요. 리그 추가가 우승에. 훨씬 더 되죠. 그러면은 에버튼이 노팅엄 2번 유로피언컵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네. 리그 우승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역사로 줄을 세우면은 이 팀들은 벌써 뉴캐슬, 웨스트햄보다도 위에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계산적으로 그러네요. 그게 맞죠. 네. 웨스트햄보단 당연히 위고 그쵸. 뉴캐슬보다도 위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해줄 수는 없죠. 아.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노팅엄은 2년을 2부에 있었고 네. 에버튼의 순위를 10등, 16등 17등, 15등, 13등입니다. 야, 전부 두 자릿수네요. 위태위태한데도 불구하고 에버튼이 또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리그 최장 잔류예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리그 잔류 최다 시즌 기록 보유자가 에버튼이에요. 아. 잉글랜드 1부 리그 지금 프리미어 리그를 가장 장기간 경험하고 있는 클럽이 또 에버튼이에요. 그 우승도 많이 했어. 그래서 이 두 팀을 최근에 우리가 항상 이제 정말 칭찬 많이 하잖아요. 브라이튼, 브렌트포드, 본머스는 올 시즌 확연히 더 이제 좋은 좋아졌죠. 모습이고 네. 물론 이게 언제까지 길게 끌지는 알 수는 없으나 현지에서 쓰는 표현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브라이튼 포드 머스라는 붙여서 써요. 아. 브라이트 포드 머스. 네. 그 뭐냐면은 이제 브라이튼, 브렌트포드, 본머스를 본머스. 한데 아울러서 이제 일컫는 표현이고요. 혹은 이런 표현들도 쓰는 언론들도 있어요. 3B 팀스, 예. 3B 클럽, 예. 다 B로 시작하잖아요. 예. 3B 팀스 뭐 이런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이 세 팀을 묶어서 얘기하냐?
항상 사람들의 예상치보다 잘하고 아하. 팀이 전체적인 스카우팅이나 전술적인 체계 같은 게 항상 좀 꾸준히 지속성이 있게 유지가 되면서 그 전술 체계에 알맞게 선수들을 또 잘 성장을 시켜서 네. 항상 소기의 순위를 내고 그러고 비싸게 팔아먹고 자기들의 팀 컬러 철학이 있죠. 네, 그게 너무 잘 돼 있는 네. 클럽들이고 그 가운데서도 뭐 브라이트는 정말 전술적으로도 뭐 데제르비 감독 있고 그럴 때 과르디올라 감독조차도 데제르비가 이제 앞으로의 전술의 어떤 이상향을 맞아요. 보여주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과르디올라 감독이 직접 할 정도였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데제르비 감독이 그렇다고 뭐 끝까지 다 잘했던 건 아닌데 브라이트는 여러모로 진짜 그 3B 팀스 중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작은 클럽들이 정말 롤 모델처럼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브라이튼 혼자만 있는 건 아니고 브렌트포드도 그렇고 본머스도 그렇고 이 세 클럽과 더불어서 여기에 이들보다는 프리미어리그에 올라와서 뛰고 한 지가 좀 더 오래되긴 했지만 풀럼까지 네네. 풀럼도 스카우트 해오고 이런 거에 비해서는 네. 정말 끈질기게 중위권에 잘 머물러 있어요. 맞아요. 풀럼 최근에 성적을 보면 강등됐다가 네. 챔피언십 우승했다가 그렇죠. 챔피언십 우승으로 올라온 이후에 3시즌 동안 10등, 13등, 11등을 했어요. 준수하죠.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최근에 아시다시피 최근 2개년 동안 뭐 올라오면 다시 내려간다 뭐 그런 팀들도 있는데 풀럼은 10등, 13등, 11등으로서 뭐 올 시즌에도 잘하면 뭐 여전히 중위권 사수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브라이튼, 브렌트포드, 본머스의 풀럼까지 이 팀들을 더 위에다 놔줘야 되냐 아. 노팅엄, 에버튼을 더 위에다 놔줘야 될 거냐 네. 과거를 중시할 거냐 아. 현재를 중시할 거냐 네. 여기서 언급 안 한 팀이 딱 하나 있는데 독수리.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네. 수정궁 이제 나오죠. 저는 C의 맨 첫머리를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로 했습니다. 오. 크리스탈 팰리스가 마지막으로 요 5개년 동안 트로피를 든 클럽이에요. 아. 그건 너무 뭐 최근 얘기이기 때문에 네. 너무들 잘 아시죠. 크리스탈 팰리스가 14등, 12등, 11등, 10등, 12등을 했는데 FA컵과 커뮤니티 쉴드까지 또 트로피를 감격적으로 들면서 맞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역사에 어떻게 보면 정말 잊을 수 없는 시절을 요즘 보내고 있거든요. 네. 올 시즌도 괜찮아요. 올 시즌도 스쿼드도 괜찮고. 잘해요. 근데 이제 팰리스는 정말 이거 제외하면 경력이 없는 클럽이에요. 네. 그 우승 트로피를 요즘 만든 거예요. 팰리스는 그래서 김 PD님 말씀에 두 가지 기준을 상당히 충족하는 팀이에요. 상당히 충족하는데 그러면은 왜 그럼 뉴캐슬, 웨스트햄 거기다 넣어주지 왜 여기냐? 네, 네. 역사성이 너무 부족해. 없죠. 너무 부족해. 그 두 팀이면 너무 네, 부족하죠. 너무 부족해. 네. 그래도 C에서는 첫머리 팰리스 다음에 노팅엄, 에버튼 유를 놓고 싶으세요? 브라이튼, 브렌트포드, 본머스, 풀럼을 놓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 클럽은 역사를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노팅엄과 에버튼. 자, 김 PD님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설명이 별로 필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근본력이라는 그렇죠. 게 이런 데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약간 과거의 영광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팰리스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맨시티, 리버풀, 첼시, 맨유, 아스날, 토트넘, 빌라, 뉴캐슬, 웨스트햄, 팰리스까지 왔잖아요. 네. 여기부터가 더 어렵다니까요, 사실은. 그쵸. 더 어렵기 때문에 더 대충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더 반대 아니에요 원래? 아니야. 이거부터는 사실은 귀에 걸면 귀걸이 답이 없을 수도 아. 있거든요. 근데 팰리스 다음에 누가 와야 되느냐? 네. 저도 노팅엄, 에버튼. 그래서 C에 팰리스, 노팅엄, 에버튼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이튼, 브렌트포드, 본머스, 풀럼으로 가기에는 이들이 노팅엄하고 에버튼보다 너무 딸리는 게 있어. 그죠. 역사성이 너무 네, 딸려. 역사성이 부족하죠. 너무 딸립니다. 그러니까 노팅엄, 에버튼은 현재 잘하고 있다고 해서 놓은 게 아닙니다 지금. 네네. 요즘은 야단 맞아야 되는 건 사실이나 그리고 브라이튼, 브렌트포드, 본머스, 풀럼은 근년에 분명히 칭찬을 그냥 왕창 받아야 되는 건 또 사실이나 C는 팰리스, 노팅엄, 에버튼, C-가 브라이튼, 브렌트포드, 본머스, 풀럼 끝. 아, 네.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노팅엄은 뭐 지난 시즌 챔피언인 리버풀도 3대0으로 잡은 팀이라서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C까지 갔고 이제 3팀 정도 남았거든요. 4팀 정도 4팀 남았어요. 남았네요. 4팀 남았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D와 D-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고민이 필요 없어. 네. 성격이 같아 거의. 아, 다 그냥 올드 명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미리 얘기할게요. 썬덜랜드가 리그 우승이 무려 6차례가 있어요.
울버햄튼이 우승 없을 것 같죠? 네. 세 차례나 했어요. 오. 옛날에 잘했던 팀이에요. 네. 옛날에 리즈 유나이티드 당연히 있죠. 원래 진정한 리즈 시절은 6, 70년대에 있었다고요. 어. 우승 3번. 번리 우승 없을 것 같죠? 네. 아주 옛날에 잘했던 팀이거든요. 어. 우승 2번. 자, 썬덜랜드 리그 우승 6번, 울버햄튼 3번, 리즈 3번, 번리 2번. 네.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 시절에 한 팀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즈 유나이티드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프리미어 리그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기 전에 네. 바로 직전에 잉글랜드 1부 리그 우승팀이 리즈 유나이티드예요. 아. 그러고 나서 에릭 칸토나를 맨유로 보내면서 망했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FA컵 우승도 보면은요. 울버햄튼이 4번, 노팅엄 2번, 썬덜랜드 2번, 리즈 1번. FA컵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어쨌든 티어는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썬덜랜드는 지금 잘하고 있어도 네. 뒤로 오기는 어려운 것이 최근 5개년이 어떻게 돼 있냐면 3부 리그에서 2년을 뛰었었고요. 네. 2부 리그에서 3년을 뛰었습니다. 네. 지금 상태와 지금 폼으로 모든 거를 뒤엎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근 5개년 가운데에서 그 네 팀 중에서는 유일하게 1부 리그를 못 뛴 팀이죠. 그렇죠. 네. 5년간은 일부 성적은 아예 없는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썬더랜드는 D 마이너로 가야 되는데 일단 D 마이너부터 얘기하면 썬더랜드가 그래도 여기서 1등이고요. 네. 번리를 저는 꼴찌로 했습니다. 아. 번리 팬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번리도 보면은 5개년 성적을 말씀드리면 17등, 18등 그래서 강등되죠. 네. 챔피언십에 한 번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와서 19등이 됐죠. 네. 다시 내려가서 이제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일부 리그 경력이 썬덜랜드보다 있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솔직히 네. 너무 요요 클럽을 너무 많이 했고 썬덜랜드와 번리의 역사성을 비교하면 썬덜랜드가 썬덜랜드가 윈이에요. 네. 그리고 현재 폼도 썬덜랜드가 썬덜랜드는 왠지 살아남을 것 같은데 네. 번리는 지금 아슬아슬하죠. 갈것 같아요. 네. 아니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어렵습니다. 자 그런 걸 비교해 보면 D-에서 썬덜랜드가 번리보다 한 칸 앞에. 네. 자 그러면은 D는 결정 났죠. 울버햄튼하고 리즈죠. 네. 여기서는 울버햄튼 윈. 오. 네, 그래서 D는 울버햄튼 리즈. 네. 왜? 울버햄튼은 올 시즌은 떨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지난 5시즌을 보면 13등, 10등, 13등, 14등, 16등이에요. 중위권이었죠. 지난 시즌 빼곤 다 중위권이었습니다. 네. 리즈는 2021년에 9등을 하긴 했지만 네. 그 다음에 17등, 19등을 해서 강등이 됐고 그 2년 동안 챔피언십에 챔피언십.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뭐 옛날 트로피는 뭐 그냥 비슷하다 치면 이거는 그래도 울버햄튼 윈이다. 예. 그래서 D는 울버햄튼 그 다음이 리즈. 아. D-는 썬덜랜드 그 다음이 번리. 자 그래서 전체 순위 맨시티, 리버풀, 첼시, 맨유, 아스날, 토트넘, 빌라, 뉴캐슬, 웨스트햄, 팰리스, 노팅엄, 에버튼, 브라이튼, 브렌트포드, 본머스, 풀럼, 울버햄튼, 리즈, 썬덜랜드, 번리. 끝. 요거만 쇼츠로 나가겠는데요? 끝. 근데 이거는 네. 변동이 가능해요. 세상에는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여러 가지 사실들과 정보들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사람이 또 다 취합해서 그걸 계산적으로 공식적으로 그걸 수식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를 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으나 너무 개념치 않고 스트레스도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네. 또 다른 분들의 좋은 의견은 뭐 항상 주시면 그건 저는 환영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있으면 또 변동된다. 네. 혹시 알아요? 여기 지금 뭐 아스날이 뭐 이런 얘기 근데 하면 안 되죠. 몇 달이 아니라 몇 주가 지나도 사실은 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개념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을 끝으로 자 티어 메이커 끝.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렇게 들고 계시니까 위원님 그 멕시코 갱단이 노리는 약간 현상금 걸린 사람 같아요.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이거 네. 이 영화 아시죠? 네, 알죠. 클린트 우스트, 네. 리반 클리프. 알죠. 그 정도 비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개나 뭐 그냥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티어리스트 여러분, 뭐 한준희 의원님이 이런저런 채널에서 여러 가지 하셨지만 콘텐츠 자체만큼은 그냥 재밌게 보시는 게 여러분의 이 모든 일상에도 굉장히 좋고요. 아니 뭐, 근데 저는 하라면 언제든 할 용의가 있어요. 저는 하라면. 보면서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뭐 대부분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면은 윤장현 아나운서도 뭔가 네. 해왔을 것 같으니까 네네네. 본인 순위 그냥 쫙 한번 발표해 주시죠. 네. 저는 S 맨시티 리버풀 갖고 A 역사를 좀 쳐서 맨유 첼시 아스날 갔습니다. 네. 거기서 첼시 맨유 순위가 바뀌어 있네요. 네. 그 첼시를 고평가하는 것도 아니네 그럼.
그 최근에 잘해가지고 경기 때문에 고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나 뭐 A 마이너까지도 이제 토트넘 그리고 전 아스톤 빌라까지도 올렸습니다. 토트넘 예. 빌라 오케이. 예. 예. 그리고 이제 뉴캐슬, 웨스트햄 나머지는 대부분 뭐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똑같은 정도예요 거의? 울버햄튼보다 리즈를 앞서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아. 자세하게 위원님이 아. 짜오신 거 보니까 뭐 이런 리그 우승이나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했고 그리고 리그 최근 5개를 그렇죠. 봤을 때는 네. 울버햄튼이 성적이 확실히 더 리즈보다 좋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뭐 그 정도 빼고는 저는 대부분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대부분은 동의하신다. 예. 사실 제가 얘기를 티어했지만 바로 반박이 될 수 있는 게 제가 역사를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 다른 팀 팬분들은 그럼 맨시티가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근 2010년대 이후부터 이제 시티가 화려하게 좋아졌고 아니 리버풀 맨유보다 이 팀 역사가 좋아라고 반박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첼시를 제가 맨유보다 뒤에 놨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가능한데 맨시티는 또 이제 상대적으로 역사가 다른 팀들보다 적긴 하지만 트래블이라는 이 확실한 또 메리트가 있는 팀이라서 맨유도 트래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맨유가 최초잖아. A로 앞에 왔고 그래서 맨유, 첼시, 아스날이 이제 A 순위고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기준에는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의 말은 100%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첼시 맨유도 분명히 논쟁이 좀 있을 것 그쵸? 같아요. 논쟁이 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첼시의 그 다양하고 총천연색의 그 트로피 수집 능력 네. 그게 최근 5개년에도 강했다는 점 맨유는 최근 5개년은 좀 약했다. 실망스러웠다는 점 네. 이제 그런 게 조금 강하게 작용해서 저는 첼시 맨유가 된 거고 맨유를 앞에다 놓으셔도 역시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스날은 근데 5번째가 맞습니다. 아스날이 그 앞은 아니에요. 아스날이 이제 결국에는 큰 트로피가 필요한 필요하죠. 수준입니다. 네. 필요하죠. 원래 순위 나라는 게 축구에서 가장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티어리스트를 거의 끝내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썰라썰라하는 바람에 시간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계속 뒷말이 나오게 되는 게 줄 세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